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마리서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78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7% 넘게 늘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8월 14일 종가는 52주 최고가보다 44% 낮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왜 다르게 가는지 공시된 자료로만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시로 확인한 건 4가지입니다. 근거는 뒤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787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27% 넘게 늘었습니다. 둘째, 다만 이익률은 작년 3분기 정점보다 8%포인트 넘게 낮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만큼 이익은 따라가지 못했고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은 37%대에 머물렀습니다. 셋째, 화장품 수출이 반년 만에 성장의 중심으로 옮겨왔습니다. 부문 비중이 24.6%에서 31.5%로 올라왔습니다. 2분기 화장품 매출의 상당 부분이 수출에서 나왔고요. 넷째, 부채 비율 40%의 3분의 2는 우선주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RCPS를 빼면 부채 비율은 14%대로 낮아집니다. 3분기 이익률 회복 여부, 우선주 전환 시점, 진행 중인 소송 판결까지 지켜볼 부분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상승장을 대비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주식 관련 정보와 시장의 주요 이슈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방향성도 함께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지금과 같은 자세로 양질의 정보를 꾸준히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좋은 정보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 상당한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를 한 종목이 동시에 여러 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는 아래를 보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 손이 안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도 종목별 격차는 그대로 벌어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더 크게 갈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느냐? 저는 3가지만 봅니다. 첫째는 수급입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모멘텀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종목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실적입니다. 이야기만 앞서고 숫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3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가 시장이 뒤늦게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단기적으로 30%, 40% 수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최종병기 종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도 상당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새로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종목은 이미 익절을 진행했고 이제는 또 다른 상승 가능성을 가진 종목을 찾아볼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10배 넘게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성장성과 모멘텀을 갖춘 종목을 골라내고 긴 호흡으로 높은 수익 가능성을 노리는 전략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종목도 단순히 단기 상승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 섹터의 성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이 종목에 거래량이 들어온 이유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비든 멤버십이든 저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종목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화면에 안내된 개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 급등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만큼 신청하신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는 2001년 강원도 강릉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대표는 손지훈 대표입니다. 연어 DNA에서 뽑아낸 PDRN과 PN을 소재로 리쥬란을 만드는 재생미용 기업이에요. 회사가 스스로 밝힌 목표 시장은 항노화, 안티에이징 산업입니다. 다만 업종상으로는 의약품 계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 매출의 85% 넘게는 의료기기와 화장품에서 나와요. 사업 부문은 4가지로 나뉘는데 비중이 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의료기기로 매출의 54.2%인 1762억 원입니다. 리쥬란 스킨 부스터와 필러, 관절 강주사, 콘주란이 여기 속합니다. 내수 비중이 70%에 가깝습니다. 둘째는 화장품으로 31.5% 1023억 원입니다. 리쥬란 코스메틱 라인인데 이 부문 매출의 68.8%가 수출에서 나옵니다. 셋째는 의약품으로 12.3% 398억 원입니다. PDRN 의약품과 자회사가 만드는 보툴리눔 톡신 리엔톡스가 여기 포함됩니다.
나머지 기타 부문이 2% 64억 원입니다. 전체를 지역으로 나누면 내수 56.1%, 수출 43.9%로 수출 비중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별도 기준 589명이고 연구개발 인력만 107명입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7.4%입니다. 강릉의 1년 2공장과 자회사 톡신 전용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계류 중인 소송은 4건입니다. 지금까지 수치는 모두 연결 기준 2026년 상반기 누적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2분기 연결 매출은 1,787억 원, 영업이익은 665억 원으로 모두 분기 최대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1%, 영업이익은 19.0%, 순이익은 33.7% 늘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39.7%에서 37.2%로 낮아졌어요. 매출이 는 만큼 이익이 따라가지는 못한 셈이죠. 화장품 부문이 반년 만에 작년 한 해 매출의 77.7%를 채웠습니다. 같은 계산을 다른 부분에 해보면 의료기기는 56.0%, 의약품은 48.2%입니다. 화장품만 유독 속도가 다릅니다. 2분기 화장품 매출 600여억 원 중 수출이 432억 원이었습니다. 부문 비중도 24.6%에서 31.5%로 올라왔고요. 결산배당 총액이 1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작년 결산배당은 주당 3,700원, 총액 427억 9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218.7% 늘었습니다. 회사는 올해부터 배당 성향 25%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미 2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2공장 의료기기 라인 가동률이 102.8%까지 올라왔습니다. 61.4%에서 94.3%를 거쳐 100%를 넘긴 겁니다. 다만 1공장 의료기기는 76.9%, 2공장 화장품 라인은 26.2%로 아직 여유가 있어요. 회사는 2028년까지 생산 라인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미국 화장품 제조사 CGUSA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 거래는 공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탑업인 주식 취득 공시가 없고 연결 종속회사와 탑업 인출자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요. 당일 중 미국의 새 법인 하나가 연결되긴 했지만 공시가 이 보도와 이어 붙이지는 않습니다. 확인되는 시점은 11월 예정인 3분기 분기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 246거래일의 흐름을 먼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작년 8월 최고점에서 시작합니다. 올해 6월 최저점까지 쭉 내려갔다가 그 이후 다시 오르는 흐름이었어요.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매물대까지 함께 표시했고 8월 14일 기준 시가총액은 4조 1,351억 원입니다. 구간이 시작되고 열흘 뒤인 작년 8월 26일 주가는 71만 3천 원까지 올라 92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날 거래량은 6만 6천 주 수준이었어요. 이 1년은 사실상 고점에서 출발한 셈입니다. 이후 주가는 방향을 바꿔 꾸준히 내려가는 흐름을 탔습니다. 그리고 10달 가까이 흐른 올해 6월 8일 주가는 25만 5천 원까지 내려와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거래량은 11만 4천 주 수준이었어요. 고점 대비로는 64.2% 낮은 수준입니다. 이 구간에서 주가가 3분의 1 토막에 가깝게 내려간 셈입니다. 가장 최근인 8월 14일 종가는 39만 8천 원이고 거래량은 19만 7,721주였습니다. 저점에서 두 달여 만에 56.1% 올랐지만 아직 고점보다는 44.2% 낮은 수준이에요. 참고로 주가가 가장 낮았던 6월 8일 시점에 공개되어 있던 가장 최신 실적은 1분기였습니다. 2분기 실적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7일 잠정 실적 공시로 처음 공개됐고요.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1년 동안 주가는 고점에서 시작해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최근 두 달 새 낙폭의 절반 넘게 되돌린 모습이에요. 자, 우리 파마리서치 들고 계신 주주님들 많으실 겁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더 사야 하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면 세력들 움직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부터 목표 주가까지 전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몸이 하나인지라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인이 많은 참여 바라고요. 다시 한번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분기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최근 5개 분기 매출을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1,406억, 1,354억, 1,433억, 1,461억, 1,787억입니다. 이 중 25년 4분기 1,433억 원은 따로 공시된 적 없는 계산값입니다. 연간 실적에서 1, 3분기를 뺀 값이에요. 작년 3분기에 한 번 꺾인 뒤로 3분기 연속 늘어서 이번 2분기가 5분기 중 가장 큽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1%, 전분기 대비로는 22.3% 늘었습니다. 상반기 누계로는 3,248억 원으로 전년보다 26.1% 늘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9.7%에서 45.7%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36.2, 39.2%를 거쳐 이번 분기 37.2%로 내려왔고요. 정점이었던 작년 3분기보다 8.5%포인트 낮은 수치예요. 매출은 27.1%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9.0% 느는데 그쳤습니다. 그래도 순이익은 33.7% 늘어
매출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이익률이 왜 내려왔는지는 공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연간으로 보면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매출이 2013년 2,610억 원에서 2025년 5,363억 원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35.4%에서 40.0%로 올라갔고요. ROE도 16.7%에서 23.2%로 함께 올랐습니다. 최근 분기 이익률이 내려온 것과 연간 이익률이 올라간 건 서로 다른 구간의 이야기입니다. 부채 비율은 15.8%에서 50.3%까지 뛰었다가 지금은 40.4%입니다. 이 중 3분의 2인 2,073억 원이 2024년에 발행한 상환전환 우선주 RCPS예요. 이걸 빼면 부채 비율은 14.1%로 낮아집니다. 다만 현금과 금융상품이 차입금보다 많아 순차입금은 마이너스, 즉 순현금 상태입니다. 이 우선주 이야기는 뒤에서 리스크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영업이익률이 정점에서 8.5%포인트 내려와 있습니다. 39.7%에서 45.7%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37.2%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오르는 중이라 방향이 완전히 꺾였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이 39%대를 회복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2027년 10월부터 2천억 원 규모 우선주의 상환 청구권이 열립니다. 회사가 전량 보유자에게 갚아야 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전환되면 보통주가 11.3% 늘어나 주당이익이 10.2%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과 금융상품이 차입금보다 3,244억 원 많아 대응 여력 자체는 있습니다. 상환 청구 개시일 전에 전환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2건 있습니다. 콘주랑 관련 고시, 취소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고 자회사의 톡신 풋모커가 소송은 2심 단계입니다. 회사도 콘주랑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어요. 1심 판결이 언제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넷째, 스킨부스터 시장에 경쟁자가 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반기 보고서에 직접 톡신과 필러를 가진 기업들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부 유래 성분을 쓴 경쟁 제품이 늘면서 가격 경쟁도 붙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 실적 수치로 확인된 지표는 없어요. 의료기기 부문 내수 매출 증가율이 유지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섯째, 원재료의 84.7%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매출의 43.9%도 수출입니다. 원가와 매출이 같은 방향으로 환율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죠. 회사 계산으로는 환율이 10% 움직이면 세전손익이 102억 6천만 원 흔들립니다. 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환율 구간에 따라 흔들리는지를 지켜볼 부분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숫자는 DRT 전자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가져왔습니다. 재무와 공시는 8월 15일, 주가는 8월 14일 종가가 기준입니다. 일부 내용은 언론 보도를 참고했고 일부 수치는 계산값입니다. 자, 이렇게 파마리 서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단기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하나 따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특정 종목과 테마의 거래 대금이 빠르게 집중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도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미 크게 올라간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단기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종목을 미리 선별하는 것입니다. 문자로 안내드릴 종목도 최근 수급과 거래량 흐름을 함께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보고 계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단타 성격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따라붙기보다 본인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먼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타 종목을 무료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8249-2719번호로 문자의 단타라고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